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새벽 4시 12분입니다. 23년이 시작된 지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내년이면 24년인데 24년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이 될 거라고 기대해 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저희 단톡방입니다. 누가 단톡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단톡방은 카카오톡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거기 있는 비밀번호는 게시됐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BIT 5만 BIT 5000 개형 4개입니다. 네, 그렇게 찍어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뭐 정보, 뉴스 이런 것도 받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뭐 영상으로 또 답변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스터디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차트도 보고 경제도 보고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노크를 하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냥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매매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되고 인내를 가지시고 버티셔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에요. 보면 시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쭉쭉. 저희 집도 지금 약 5천만원, 6천만원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이사 온 지 이제 만 2년 지났는데,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대출을 갚아서, 매달 100만원씩 이제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내고 하면서, 약 한 2,500만원 정도를 갚았단 말이에요. 3천 정도 되나? 그 정도 갚았는데, 제가 갚은 거에 2배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 저는 알고 샀어요. 이제 제가 딱 생각했던 구간이 이제 20%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보금자리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더 빠질 겁니다. 내년에 집값은 좀 더 빠질 건데 아마 이제 내년 한 가을쯤이나 여름 좀 지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집값은 또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잔금 다 치러버려야지. 재밌는 뉴스도 경향신문인가요? 뭐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만약 시장 후발주자 대거 참전 유전자 갑이 어쩌고저쩌고 그렇네요.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영양제를 먹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실 한의사분께서도 위험하다라고 의사분들도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먹으면서 확 낮아졌거든요. 다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혈압이 좀 떨어진다는 부작용인데 저는 원래 좀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혈압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베르베린이라는 녀석인데 걔가 또 비만에 또 도움이 있대요. 여러분도 혹시나 체질이 저랑 비슷한 분 열이 많고 약간 좀 뚱뚱하면서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몸에 염증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비만약 체중도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일본 장기금리 소폭 상승, 이제 일본 금리 올랐죠, 그죠? 네, 오케이. 이것도 좀 하늘도 체크해보면 또 바닥이 나올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쭉쭉 오르네. 그쵸. 네, 위믹스. 믹스 게임 주가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달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위증시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차트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캘린더 일지 그죠 12월 월간 캘린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한국 경제와 코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들이 되겠죠. 그리고 용보고서, 주자 물가 지수, 그리고 3분기 GDP, PC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쭉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연말까지. 네. 할 것이고요. 한국 증시 마감 정리학 정말 라드님 많은 것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위메이드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서울옥션도 많이 올랐고 코롱 기업들도 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저희는
좀 잘못 골라가지고 코롱 기업종이 잘못 고르게 잘 안 올, 몇 개 얼마 안 올랐는데 많이들 상승을 좀 했네요. 그죠? 금속주들도 힘을 내고 있고 저희들의 제조업이죠. 우리 제조업들이 기본 메인저 제조업들이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294원. 이제 또 미국이 더 이상 금리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나스닥이 또 꽤나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많이 환율에 비해서는 실제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죠. 빅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포를 크게 느끼지 못한 상태예요. 저는 이럴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빅스가 이런 모습일 때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 크게 뭐 유지되겠지라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처럼 잠시만요, 여기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공포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일단 나스닥 많이 빠질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럴 때 사는 건 좋지 않다. 차더라도 짧게 치고 먹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나스닥의 롱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죠? 이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딱 롱을 노려보는 시기야. 무슨 말이냐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간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넘어서 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기 손절 주고 노려보면 될 텐데, 제가 한 6100, 6150 정도까지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올라가면 오히려 숏 포지션을 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첨언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롱을 지금은 노려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가자 쭉쭉쭉쭉이 아니라 그냥 먹고 기다렸다가, 저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나스닥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하시는 분들은 익절하고 이런 데는 크로스 숏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숏을 잡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정차는 잡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숏에서 상당 근처였어. 그리고 이 부분이고, 어쨌든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런 거에서 노리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똑같이. 그리고 또 사실 또 여기서 또 숏이 쭉쭉쭉 내려가느냐, 그건 또 아닌 거야. 그것도 아니라 여기 저 지지정일 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기술적 반등이 또 등장하는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간다 만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항보하면서 타점 잡아서 매매하는 턴턴이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꾸준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조정파 패턴 같은 경우는 또 역시나 A, B, C가 나오고 또 A, B, C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주고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큰 걸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날봉상에서 아직까지 크게 막 폭락할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2평이 살짝 깨지고 22평이 지금 눕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다음에 떨어질 때는 턴이 이제 커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형성이 될 텐데, 이런 구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나스닥보다는 한국 증시나 코인 쪽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그 시나리오 그대로 그려드렸죠. 지금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당시에도 여기에서 숏포지션 청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보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6,500에서 정말 많이 가면 17,000 근처까지 또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난 다 팔고 다시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숏 포지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은 롱,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셔서 물려서 기다리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싼 종목에 물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하고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매집이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매집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면 또 일부러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반드시 파시고 덜 먹었다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저점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파시고 조금만 파셔가지고 남은 걸로 룰루랄라 즐기시고, 그 모았던 돈은 이제 다른 쪽에 안전한 데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숏 포지션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권장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추세가 깨질 때 여러분 한번 노려보십시오. 요거는 좀 달달한 숏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 많으면은, 정말 많으면 거의 10,000포인트 가까운 숏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때 또 빠질 때 5,000포인트 가까운 숏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5,000포인트면은 2만 틱입니다. 근데 여기는 10,000포인트. 이거 더 클 수도 있고요. 여기도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3,000틱 포인트. 약 10,000틱 가까운. 10,000틱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1억 정도 돼요. 미니 나스닥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한 몇백만 원 걸고 손에 볼 각오를 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경기는 침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왜냐면 미국이 전 세계 가장 큰 소비국 대국이잖아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뭐 금리는 인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인하는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빨라도 내년 한 5월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저 변수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체크해 볼 필요 있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제가 정신이 좀 맑지 않을 때는 막 차트 보고 대충 했었는데, 오늘까지는 조금 심도가 있죠. 과거부터 했었던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지금 당장의 뭐 매매 포인트들은 옳지 않다. 지금 뭐 매수도 못하고 내도도 못하는 그런 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시면 골반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노리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가 또 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살리면서 지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짝 더 올라가는, 뭐 많이는 안 나와도 16,100포인트 근처까지는 또 매수에 대해서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뭐 그떠렷하게 막 폭락할 건덕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 빠져봤자 몇백 포인트니까 이런 건 따치고 노는 거지. 2% 막 폭락할 겁니다. 뭐 미국 증시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에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것,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건 좀 이상한데, 경기가 좀 식을 거예요.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고 꼬라박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미국의 카드 빚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리볼빙이라고 하죠. 엄청 많이 증장했거든요. 예를 들어 리만 브라더스 때만큼 증장했어요. 거의.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쭉쭉 뿌렸던 부분들, 그리고 그 대선이 또 봄 되면 또 끝이 나죠. 그렇게 끝나는 그 시점에서 변화는 한번 돌겠죠. 그래서 그것이 연말부터 내년 초 12월 말 넘어가서 내년 초부터 아마 그것에 대한 흐름들이 눈에 좀 보일 겁니다.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 초부터는 확실히 상승작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박스권에 대한 이런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한데 아니야, 경기 침체되면 경기 인하가 좋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잖아, 뭐 아니야, 경기 침체되면 주식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 하면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현상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한국 시장도 거의 맞춰서 움직일 텐데, 한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자,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 속에서, 죄송합니다, 흔들어 되겠지만, 한국 시장은 관점 내에서 흔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시장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아래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내년 말 하반기 정도 2,800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겠고요. 미국 시장은 17,000포인트, 16,400, 17,000포인트. 그러면 한국 시장이 지금 10% 상승을 본다면, 미국은 지금 16,000이니까 5% 넘어가지 않는 상승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율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거거든요. 1,200원대 정도에서. 그러면은 답 나왔죠. 어디가 더 매력적이다?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다. 내려올 때마다 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얼팅없이 막 코스닥에 그냥 날라다니는 종목 말고, 여러분들 지금 저평가된 굉장히 힘든 종목들 중에서 기업이 좀 단단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모아가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엔화 많이 올랐죠? 한쌤이 여기서 엔화 40만엔 그죠? 바꿨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인증샷까지 날렸어요. 네. 이해되셨죠? 뭐 에코프로 간단하게 또 볼까요? 네, 에코프로는 뭐 우리 국룰이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봐야지. 에코프로 BM은 뭐 지금 또 좀 강세장이던데, 볼게요. 반등입니다. 반등. 이런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좀 더 올라가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반등입니다. 이게
제가 에코프로를 왜 자꾸 나쁘게 말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량주입니다. 에코프로는 우량주예요.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맞나? 이래도 우량주예요. 뭐 이렇게 폭락해도 뭐 우량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망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 잘 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고 증가도 3배나 증가됐어요. 영업이익이 공장도 막 찍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나쁘게 말하느냐, 이 가치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기 배터리 사업의 이 가치선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막 공부하세요. 막 네가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뭘 아냐 하면서 사람들 이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 이 구간에서 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좀 공부 좀 해라. 이 배터리 사업은 앞으로도 몇 배 증가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몇 배 증가될 건데 얘는 이미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불과 1년 만에.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막 100배 가까이 올랐어요. 맞잖아요. 실제 회사는 5배, 10배 증가했는데 주가가 100배 올랐다고. 그럼 고평가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50만원대 정도까지는 와서는 한번 당하고도 날리지 않겠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엄청 많은 회사들이 다 뛰어들 거란 말이야. 2차전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중국에 있는 CATL입니다. 특히나 저가형 배터리, LFP 배터리는 CATL이 최고예요. 한국에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좋죠. 성능 좋은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비싸요. 단가가 비싸단 말입니다. 중국의 CATL 배터리 싸단 말입니다. 테슬라조차도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레드오션이 된 만큼 또 회사들이 막 뛰어들게 될 것이고, 경쟁은 과열돼서 거기 살아남는 회사가 결국 성공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회사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째,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게 옛날에 주식하는 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한 하면 완전 그 환희를 했었거든? 똑같지 않아요? 이 모습이 나오는 게 우량회사의 모습이에요. 성장주 우량회사. 당시에도 셀트리온은 뭐 건강이고 미전이고 미래 노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여기 뭐 8,000원 하던 게 거의 뭐 100배 가까이 100배까지 좀 오반가요? 한 30배, 40배 올랐죠. 이게 참 지금 누구 에코프로 이 종목이라고. 근데 지금 위치가 이쯤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승 지분을 거의 다 되돌렸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 건강 관련주들의 주가 평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뒤에는 너도 나도 뛰어들거든요. 이게 생각만큼 많이 자칫되지가 않네. 회사들도 막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체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야. 이때 저평가 되었을 때 이 워낙 구간이 크니까. 그럼 이 부분은 매매로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투자로 접근하는 구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나 있지만 이게 우량주의 모습입니다. 자, 또 보여드릴까요? 모든 역사는 반복돼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똑같았어요. 보십시오. 지금 구간 여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한 방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나오기 터지긴 했었지만 지금도 이 가능성이 있잖아. 우리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이때 조선은 엄청 잘 냈어. 우리가 뭐 일본 제끼고 세계 1등이니 뭐니 하면서 들어오면서 중국에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개박살 난 거거든? 이게 우량주의 모습이래요. 얘는 지금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대형 수렴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탈했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해야지.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중국배 못 쓰겠다. 한국배가 쓰니까 타다 보니까 한국배가 좋네 하면서 지금 여기서 반대를 다지고 올리는 거라고. 또 보여드릴게요. GS건설. 뭐 GS건설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봐봐요.
이 우량주의 모습이라니까. 당시에 부동산 버블 엄청 생겼을 때, 리먼 브라더스 때,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버블이 생겼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잖아 지금. 당시에 이제 자이 브랜딩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를 했었거든 이때. 이제 자기가 안 좋은 게 좀 꼴폭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찾아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제가 왜 자꾸 뭐라 하느냐. 이제 셀트리온이 정말 성공한 상황이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들어가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치주 찾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탈을 주고 이렇게 수렴이 진행되면서 미끄러질 가능성 첫 번째 플랜이고요. 얘가 바닥 다지면서 위로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빠져서 다질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갈 거다, 이래 갈 거다, 둘 중에 어딘지 나는 몰라. 근데 제가 보기는 한 수년 안에 한 100만원 정도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자, 그럼 72만원에 100만원이면 몇 꼴랑 20% 30% 아닙니까? 맞죠? 우리 GS건설 벌써 20% 올랐는데? 굳이 이걸 왜 하고 있냐는 거지. 이건 변동성이 크니까 여러분들 뭐 단타치기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런 변동성이 큰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되게 괴로워하시는데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가지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거 문제 있다면서 이제 공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질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가. 근데 이제 그게 불법 공매도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실 때는 바닥을 다지고 기고 막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막 이평이 수렴돼가지고 막 진짜 지루하게 막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코프로의 비전을 보고 야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제가 하이브리드 살 때인데 요때가 하이브리드 살 때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고주고주 뭐 그래도 좀 발 것 같은 테슬라 움직이는 거 봐봐. 이래서 선견지명을 찾고 그죠? 그러면서 이걸 투자를 하셔야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거지. 여기 와서 또 쳐서 물려가지고 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그게 무슨 가치 투자냐고. 맞죠? 이해되셨죠?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로 그런 좀 어리석은 투자보다는 지금은 코프로를 매매하는 타임이고요. 좀 저평가된 종목 찾아서 진득이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좋지 않을까 싶다. 됐죠? 은은 많이 잘 오르고 있네. 은 추천했습니다. 금도 그렇고. 좋아요. 네. 참 많이 사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은이 올라도 실제로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쿠팡을 어제 단톡방에서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것 같은데요. 쿠팡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알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정말 이 시스템이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네이버라든가 이런 현대 뭐 이런 것들 감당이 안 될 만큼 좀 강력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같은 경우 이제는 이 바닥을 봤잖아. 이제는 이때 말씀드렸죠. 쿠팡이 좋다고 미리 가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깨져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이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쿠팡 이제는 권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좀 보여드려도 되나? 알리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잠시만요. 자, 알리익스프레스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듭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할인이 안 붙은 거예요. 할인이 안 붙은 건데 가방이 5,800원 합니다. 이게 할인 붙은 거네요. 질레트 16,000원. 물론 정품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명품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아디다스, 데스땅트 다 그겁니다. 짭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짭퉁입니다. 당연히 짭퉁이니까 진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가형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 사봐봐. 할만하지 않아요? 6,600원이라니까요. 제가 그때 제가 이런 패딩을 하나 샀거든요. 요거 지금 15,700원, 18,000원, 16,000원인데 제가 이 행사 붙어가지고 3,000원에 샀어요. 4,000원. 가격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깡패라고. 그러니까 뭐 예쁜 옷, 좋은 옷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막 입을 만한 편한 복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업복 같은 거라든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옷 이런 거 탐나네. 가끔씩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12,000원. 투자해보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알리가 이걸 지금 무료 배송까지 걸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테무랑. 그래서 지금 저쪽이 요것도 제가 1,500원에 샀었나? 이거 코털 제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이제 코털 뾰족뾰족 튀어나온 사람들 요것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건전지 쓰는 건데. 그러니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아예 완전히 싸구려 제품들. 중국 제품은 이게 뻥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거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청소기 뭐 2,700원 이렇게 판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재밌는 거, 이런 것들 그대로 쿠팡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한 40%,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런 패딩들이 한 5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어요. 이게 48,000원 돼 있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먹는 거니까 지금 이것들이 공격을 많이 하면서 이제 쿠팡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알리 홍보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장터라든지 이런 거 사실 때 알리에서 그거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대팔렘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잘 보고 사셔야 되고, 하여튼 알리는 명품 사는 거 아니다. 브랜드 믿지 마세요. 브랜드 다 뻥깝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자기네들 브랜드를 지어놓는 게 그나마 지네들 좀 신경 써서 만들거든. 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밌으셨나요? 자, 오랜만에 저 녹화 뜨니까 재밌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그리고 예전에 누구였지? 그리고 우리 삼성 SDS. 삼성 SDS 같은 경우가 또 이거 대표적 우량주 중에 하나죠. 그죠? 봐봐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삼성 SDS 관심을 계속 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한심해요. 이걸 왜 살려고 할까? 물론 차트는 좋아요. 20만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내가 여기 사가지고 20만 원 갈 거니까 사세요라는 말 난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는 분들 200분 300분 밖에 안 되지만 한쌤이라는 작자는 손절을 봐도 이런 바닥에서 돌려고 하고 매수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기다리고 진득하게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이때 여러분들 견디세요, 분할 매수 해보십시오, 농사 지으십시오 하는데 투자가 분출됐단 말이야. 물론 돌파했으니까 이게 이때 사는 게 이득이지 기다리는 거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서 사시면 40%예요. 삼성 SDS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간부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빠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초세가 깨질 때까지는 팔 필요 없어요. 단 중간에 일부를 잘라내셔. 무조건. 제발 부탁이니까. 초보분들, 특히나 어르신분들이거나 이제 누가 사라 그랬어 했을 때 여기 좀에 팔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것까지 안 팔았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제 방송 볼 자격 없고 그냥 다른 거 보시면 돼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팔지 마시고 한 30%, 20% 정도만 파시면 돼요. 이런 거에 우리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잡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가격대 다시 올 수 있거든? 그때 또 다시 잡아서 이제는 익절한 물량을 가지고 장투해 버리십시오. 그때 존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계좌가 계속 불어나요, 천천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 주식은. 어때요? 강력하죠? GS건설 됐고, 우리 KTNG 됐습니다. KTNG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말씀드린 GS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아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15,000원대였어요. 그죠? 근데 실제 15,000원, 15,900원인가 아마 여기서 반등했을 겁니다. 그죠? 반등했습니다. 이제 빠지는 전형이 몇 수준입니다. 여기서 잘라주고 사라. 이때도 여러분들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한쌤이 고점 맞추는 거 기가 막히네. 나 여기 다 팔고 다 사야지? 이지랄 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산 녹습니다. 욕 좀 썼습니다. 멘트를 강하게 쓰려고. 머릿속에 그런 개돼지 같은 마인드를 버려야 돼. 이 영역 자체를 분할 매도존을 잡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도 좀 더 팔고 좀 더 팔아서 팔기는 팔되 우리가 어디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단 말이야. 지금 대부분이 제가 여기서 잡았거든. 맞죠? 그러면 내가 팔았던 물량만큼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사는 건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팔았던 개수만큼 사면 딱 좋겠는데, 아니, 비중이 만약에 70%까지 팔았다. 내가 목표, 원래 1차 목표가 우리 17,000원이었단 말이야. 이거 비추이 한 70% 팔았다 하시면은 30% 여기 다시 사요. 그래서 30%만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고, 올라가도 여기 다시 사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건 물량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잔량을요. 왜냐면 나는 이 종목을 우리가 단타 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찾은 게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비동산 FF가 터지고 난리를 이렇게 치더라도 나는 이 녀석은 굉장히 저렴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치평가를 하면서 산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호황 시기였던 2019년, 2018년 이때 엄청 남겨먹었던 이 시기가 여기라면 나는 지금 적어도 2만원대 중반까지는 보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연배당률이 5%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타버리는 거야. 이 가격대 14,000원이면. 이해되십니까? 몇 년? 한 10년 전부 타버려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거예요. 한 1억 정도 넣으셔도 된다고. 그럼 얼마야? 1억 넣으면 1년에 5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거라고. 1억짜리 넣어서 한 달에 50만 원 월세 나오는 거 많지 않을걸요? 근데 월세 그 받아봤자 또 관리해야 되고 세금 내고 세독세 내고 뭐나 하잖아. 꼴딱꼴딱 나오는 거야. 주가 오다 중에 뭐 2억까지 가면 2억대에 팔면 되지. 원룸 장사, 오피스텔 장사보다 이게 나을걸?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 이런 애들 아까 전에 깨코프로 같은 애들은 빨리 먹고 팔아야지. 올라가 팔아야지. 이런 관점. 우리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보시면 뭐 라부 같은 경우도 제가 괜찮다 말씀드렸었죠. 만든 크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투자의 관점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은 투자의 관점입니다. 이게 되셨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몰라.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지금 78육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오케이? 근데 이런 자리 잡는 거는 내가 풀 배팅 한솔케미칼 좋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을 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과금은 현질을 많이 안 했는데 꾸준히 이렇게 덱 짜고 뭐 조합하고 막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면은 뭐 이거 좋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하죠. 아이 새끼야 스킬 설명 좀 읽어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얘가 좋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좋은 애들도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뭐 좀 얘기를 들을만한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예를 들어 차량. 여러분들 SUV가 좋나요? 세단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뭐라 하실 겁니까? 답변을? 저 SUV가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SUV를 말 듣고 샀어. 근데 그 사람이 원했던 건 편안하고 아늑한 거였어. 그러면 SUV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레이 좋나요? 차? 저는 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막 밟아도 나가지도 않고 기름 많이 쳐먹고 뭐 경차에다가 작은 거 어떻게 타냐 이러는데 승차감 구리고 저는 레이 되게 좋다 생각.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짧게 잡아서 저비중을 잡아서 버티다가 또 튀어나오면 팔고 흔들림 지나다 잡았다 반 튀어나오면 팔고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상당히 팔아야 될 자리가 왔지. 만약에 얘들 아까처럼 그런 바닥에서 크게 기는 애들 바닥을 쭉 하고 도는 애들은 끈기 있게 모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정보 살려고 노력해요. 네, 사는 거 말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요 절대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팔 거다. 더 가지 않더라도 나는 팔 거다. 추세 꺾이면 팔 거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한번 열변을 한번 토해봤습니다. 오늘 강좌는 안 보면 손해. 가끔씩 쌩쌩하게 방송할 때 있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가치 분석을 하고 존버를 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SDS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그죠? 특히나 AI랑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부터 노려봤던 것이고, 그렇게 인덱싱 가지고 모았던 돈들은
큰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GS 건설이나 이런 애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상승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내년? 이라면서 여러분들 또 그럼 지금 오르는 건 뭔데? 지금 당장 오르는 거 알려도. 라고 진짜 옆에 가까이 오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멘트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안 그럴 거야. 근데 혹시라도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좀 잔소리를 좀 늘려놔 봤고요. 카카오도 뭐 제가 이거 4만 밑으로 가면 사도 된다 그랬다 말을 바꿨는데 아깝다. 그죠? 그래 뭐 살짝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5만원 다시 왔네요. 카카오도 여기서 뭐 미래가 어쩌네 뭐 네가 몰라서 그렇네 진짜 어우 당시에 뭐라 해서 5만원 7만원 5만원 딱 말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지 전세계에서. 그렇죠. NC소프트도 뭐 게임은 NC소프트 최고네 뒤통수. 에휴 정말 모르는 게 누군데. 자 우리플렉스 요런 애들 노래 묵직하죠 그죠. 요런 애들 노래 묵직하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런 애들 한 이쯤에서 뭐 노래 묵직 이거는 이제 선 하나 쭉 꺼놓고 이거는 손절 안 하는 이런 정도도 손절 안 합니다. 정찰 딱 지금부터 딱 정찰 시작 해갖고 이렇게 쭉 모아가 보는 거지. 그리고 깨지면 일단 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해야 여러분들 돈을 번다니까. 한번 해봐 진짜로. 그렇게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나 불러와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줄게. 대신 벌었으면 혼나는 거야. 제가 추천드렸던 정보들 중에서 이해되셨죠? 한미반도체 이딴 거 쳐다보지 말고.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절대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나중에 여기 오면 사세요. 아니면 빨리 결과 보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돼요. 빨리 결과 보고 싶으신 분. 그건 이제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손절돼야겠지. 그죠? 이렇게 성 하나 찍어놓고 나중에 여기 이탈되면 한 3, 5만 5천 원 빠지면은 나 손절할 끼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건 말리지 않을게. 뭐 이런 것들 뭐 투자 워낙 강하니까 뭐 노려볼 수는 있겠지. 뭐 투자 마집 차트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요런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해줘도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소 때 맨날 할 말이 없는 거고. 주말이다 보니 여와는 땀이 좀 길어졌습니다. 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아까 전 한미반도체 힘과 차트가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반도체주와 같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주의 대장은 인텔입니다. 그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건 여러분 알트코인이잖아. 맞죠?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BTC 시장을 또 봐야 돼요. 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죠? not bad 그냥 하락에 대한 힘 확실히 약해졌다. 이오스도 조만간에 어딘가에 진저점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다.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상관은 없겠고요. 11,600 BTC 사토시입니다. 사토시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지나가 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 내년 초에 또는 봄 정도에서 이런 GTC의 반등이 등장했었을 때 알트코인들은 운이 좋으면 5배에서 10배, 많게는 30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메인 뷰예요. 메인 뷰라고.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좀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더 빠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 클래식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단 BTC 시장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토시 시장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주고 있는 부분이고 룸 네트워크는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 주고 있는 부분이고 리스크 마찬가지 그죠? 지금 세력질 하고 있는 거 튀었다 떨어져 세력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오 갑자기 컴퓨터 버벅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온톨로지 그죠? 솔라나는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죠? 솔라나가처럼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다 솔라나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려면 이게 나오면 좀 좋은 거지. 그치. 오케이? 요렇게 지금 모양이 등장하고 있는 중에 후보 중에 몇 개 있습니다. 스택스였나요? 스택스 정보 좀 봐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에게 스택스를 추천을 해드렸었거든. 괜찮다고. 뭐 해봐. 툭 던지고 남아갔지만. 스택스 좀 BTC 차트 좀 봐야겠습니다. 굳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 노려보면 똑같죠? 뭐야? 여기 구간이 똑같죠? 근데 여기 다르죠? 근데 스택스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요럴 때 노려보면 한 부분이고, 여기 거리가 많이 돌았으면 스택스 차트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죠? 스택스 STX네요. 그럼 찾아봅시다. STX 나스닥 말고 비썸, 크라켄, 바이낸스를 봐야 되나? 코인베이스, USD 밖에 없나요? BTC를 좀 보고 싶은데? 마이너스 있네, BTC. 스택스. 오케이, 이런 모습이죠. 노래 묵직하겠네요, 그죠? 도전하는,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스택스는 제가 말씀드린 좀 됐습니다. 이제 900 얼마 때부터 스택스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하겠다면 이런 거 치겠다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바닥권은 아니고 이제 가는 걸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풀 배팅 하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넘어와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스택스. 오랜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는 이니시를 가지고 봐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죠. 가끔 해줘야 또 되잖아. 아닌가? 왜냐면 자주 하면 곰빵분들 또 그잖아. 고생해서 오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해볼만 합니다. 도전해볼만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추세가 뭔가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 정도까지는. 왜냐면 이렇게 형성된다고 대충. 그럼 12,000원, 1,200원에서 1,4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과 익절비를 따졌을 때 막 수지가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사서 빨리 결론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타점이 이제 섬세해지잖아요. 그럼 지금 타점은 아니지, 그치? 그럼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10원 정도? 3%라도 좀 작을 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타점은 저는 이렇게 슈팅 나고 눌림목 잡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타점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 수익이 좀 낮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9월부터 비트코인 시장에 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10월, 11월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저 또한 벌었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는 거야. 빵빵 터지는 것들 찾으면서. 근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10개 중에서 7개가 계속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10개 중에 3개가 터질 겁니다. 근데 10개 중에 7개가 깨지거든요. 그 3개가 많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눈을 키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얼마 나오겠지. 하나의 몰빵이가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도키. 우리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는 우리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네. 자, 뭐 그런 거고요. 뭐 리플도 뭐 그렇고 솔라나도 뭐 그렇고 이제는 뭐 쏘 합니다. 뭐 그냥 쏘쏘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 동안 그래도 좀 먹을만한 반등이 조금은 나오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폴리곤 같은 것들 노려보는 게 맞겠다, 그치? 그러니까 스택스보다는 폴리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폴리곤이 뭐 추세가 좋고 많이 갈 거라서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고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기본 룰인 그래요.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50% 정도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게 되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뭐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꼬꾸라진다고 한다면 이제 900원대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염두를 하고, 그러니까 비중을 살짝 줄여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 노리는 게 맞아요. 이게 양방향의 얘기인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드리는 거지. 그죠? 맨날 양방향 이야기 한다고 맨 딴지거는 새끼들 있잖아. 내가 여기서 사람 말 안 하잖아. 여기서 사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첫 발 정도 넣어봐도 된다. 하지만 여기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이까지 빠지게 여기서 배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승부 봐야 돼. 왜냐면 여기 밀어버리면 혹시나 밀어버리면 이게 ABC가 되거든. 이 가능성이 없진 않단 말이야. 낮지만. 그럼 여기서 밀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구조대가 들어가야 돼. 구조대 들어가서 손실 좀 최소화시켜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가더라도.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 시드가 들어간 비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빠졌을 때 618을 배팅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는 뭐래도 시드에서 뭐 종목이 많잖아. 다른 종목도 봐야 되니까 뭐 10% 정도 넣어도 되지 않겠나. 이 단일 종목만 보고 하긴 좀 아깝거든. 다른 것도 저는 좋아하는 종목, 괜찮아 보이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노리고 있는 종목 있어요. 아는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차라리 저거 이거 살 바엔 저는 이호수 모아가는 그 전략이 나아 보입니다. 근데 이호수는 좀 정남이 떨어져서 저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안 가르쳐주지. 깔때코인이라서 잡주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말하면 또 잘못하면 다치잖아. 수급 올리면 벌칙 아프거든. 지금 건빵에 몇몇 분들 계셔가지고 그것도 무거워서 지금 안 움직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한 1227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알죠? 잘라주는 거 잘라주고 조금 더 가면 또 조금 더 잘라주고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이제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추세가 깨지면 이 추세는 깨지면 여러분 판 새로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매매 그리고 장투 접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될 거. 다시 한다는 건 폭락하나요가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흐름이 그냥 달라졌기 때문에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아시겠죠? 플로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샌드박스 이런 것들도 그쵸. 지금 딱 다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거든. 아비트럼 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뭐냐면 이게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지만 요런 양봉들 기준으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랬어? 플로도 봐봐 여기 이런 게 기준이 된단 말이야. 거래가 터졌다 이런 캔들들이 리버셜 나오면서 그죠. 샌드박스 조금 여기서 좀 터지긴 했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그죠. 이런 데서 노린단 말이야. 볼벤 하단이잖아. A, B, C. 그거 지나고 나서 말한다고? 이거 방금서 얘기했어요. 예. 저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추시면 다 말아버리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대는 거 좋아하거든. 이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노려보면 찍혀. 손절 잘려요. 2,300원. 오케이. 그지? 손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손절 뭐 10%? 아프긴 하겠다. 죄송합니다. 네. 아프긴 하겠다.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주섬 봐야지. 주섬. 그래도 요럴 때 잡아서 조금 먹고 이제 익절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조정이 나왔거든. 이걸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보기든 이번 주말에는 알트코인들 좀 달달하게 이호스도 뭐 지금 수렴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호스를 여기 기다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수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ETF 승인 취소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나스닥 빠지면서 갑자기 오라락 하면서 빠지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열리게 돼요. 이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계세요. 올 거다가 아닙니다. 확률은 낮아요. 근데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빠져서 ABC 빠져 이사할 거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돌아올려 다시 가야 돼. 난 아침에 땡큐지. 아닌가? 이거 다 많이 먹었잖아요. 아닌가? 네. 그래요.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네.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것도. 테조스도 지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켜주십시오. 저희 공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수위가 너무 높아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구간은 매매로 접근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2%만 방등을 해도 익절 로스를 해라. 익절 로스라는 것은 이제 25%, 업비트에 25% 버튼이 있습니다. 매도 버튼, 그걸 눌러버립니다. 형 심재가로. 그럼 1000만원치 샀으면 한 20만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만원치 샀으면 2만원이고. 적은 거 아니죠? 적은 건가? 눌러라, 무조건. 그러고 나서 5%가 오르면은 50% 버튼을 눌러라.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5% 오르고 2%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빠졌는데, 여러분들 물려가지고 네가 추천해서 샀는데 한쌤 어떡하냐, 제가 그 말 듣고 샀는데 바빠서 못. 아우 씨,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할 거면 지금은 그렇게 배팅하지 마시고 조금씩 툭툭 그렇게 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구간이 왔고요. 손절은 사실 추세가 깨지게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비트코인도 손절이 크게 나갈 만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런 흐름이긴 한데, 여기서 뭐 이렇게 진행됐다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또 진행될 거야. 그래서 요 구간, 만약에 비트코인 나중에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 보기는 이제 한 4,800만원 정도는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4,800만원 정도 톡 빠졌을 때, 그때 또 알트코인도 또 펌핑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때가 우리 가격이 노릴 타이밍이 되고, 지금은 수익금을 담보로 이제 슈팅을 노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처럼, 나스닥이 좀 앞서가고 지금 밑에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갑자기 이상한 낙제가 터지면서 말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있어. 추세가 깨지게 되면 그때 일단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 다시 하고 다시 잡으면 되잖아. 맞죠? 오늘 50분 장장 긴 녹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